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172페이지 보시면은, 여섯 번째, 자, 금쟁이. 자, 금쟁이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작년도 발언 문제, 28회 때 문제가 173번에 바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에 이제 한번 금쟁이,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금쟁이, 하지 말아라. 자, 실무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금쟁이 했을 때, 요거 이제 33조에 있을 건데, 자, 먼저 1학년 일반 4개가 있고요. 형벌 가지고도 시험 문제가 역시 이미 나왔습니다. 좀 이따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주 최대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3개. 이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제 4개는 매매 알면, 좀 이따 이제 바로 볼 건데, 매매 알면 초과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물의 매매를 오부를 했을 때,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을 겁니다.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막 거짓말해서 안 살 것 같으니까 판단을 그르치게 했을 때, 요 네 번째가 이제 약간 애매할 건데요. 자, 실무에서 거짓말해서 판단 그르쳐서 거래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요 4개. 자, 그리고 이제, 자, 3개는 증서를 이제, 그리고 직접 쌍방, 우리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 대리,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겁니다. 한 사람 대리는 괜찮은데, 그리고 다른 개업을 통하면 괜찮을 건데, 직접 사거나 내 물건을 직접 팔거나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손이 입힌다고 3학년 3반. 그 다음 이제 국가가 제시하는 투기, 자, 투기나 탈세를 조장했을 때, 여기도 약간 말이 됩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 얼마? 3학년 3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요 내용도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중개 대상물. 자, 바로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던, 자, 엉뚱한 문제. 중개 대상물이면 토지나, 그리고 이제 5개입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중개사물, 요 중개사물을 매매를, 중개사물을 바로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오부를 했을 때, 사고 팔고 계속 했을 때, 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중개를 오부로 하는 거지 매매를 오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거나 팔고 하는 것을 오부로 했을 때, 여기는 바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업이 중개사물, 토지나 건물에서는 전문가니까 사고 팔면 거기는 상당히 손해를 여기도 많이 입힐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한 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매매를 어떻게 밥 먹듯이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말고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교환을, 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교환을 오부를 했을 때도 금쟁이냐, 아니면 또 이제 임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를 놓는 것을 오부를 했을 때 건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세 놓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개 의뢰인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임대하면은 거기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중개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이제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겠죠. 왜냐면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여기만 이제 금쟁이고요. 여기는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기는 들어가지 아예 않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바꾸는 것을 오부로 했을 때 또는 임대를 오부로 했을 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중에 무등록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시험 해보면 자격증, 남의 자격증 빌려서 이제 쓰는 무등록.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 하는 사람 뻔히 압니다. 무등록으로 중개업 하는 자, 중개업 하는 자, 요 사람 뭐 하면서 알면서도 이제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서도 뭐 한다고요? 자, 중개를 의뢰받거나, 여기는 중개만 의뢰받았을 때, 자, 의뢰받아서 거래를 하거나 안 하거나, 여기는 아예 묻지 않습니다. 자, 의뢰받았을 때, 자, 시험 문제 나오려고 합니다. 거래를 안 해도, 여기는 이제 뭐 한다고요? 여기도 이제 금쟁이 들어갑니다. 꼭 거래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중개 의뢰만 받아도, 나중에 거래는 안 했습니다. 중개 의뢰 받았을 때도 바로 금쟁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전에 정말 초점 박살 내겠다고 합니다. 자, 중개 오래 받으면 금쟁이. 그리고 이제 명의를 자, 이용토록 했을 때, 자, 알면만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명의를 뭐하게 이용. 내 명의 이용해봐라. 라고 이제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이렇게 하게 하는 행위도 뭐에 해당된다? 금쟁에 해당한다. 여기는 이제 뭐 여기 내용 이제 별로 이제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럼 만약에 모르면, 묻은 거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면 여기도 이제 금쟁에 해당할 거냐고 시험 문제 가보면은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올 겁니다. 모르는 경우도 금쟁이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모르는 경우는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알면서도 이런 문장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이제 모르면 반대해서 가능합니다. 모르는 경우는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실비를, 중개보수나 이제 실비를 좀 더 이제 바로 또 두 번째 시간에 중개보수, 여기도 한 문제가, 계산 문제가 또 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 문제하고 내용 문제 하나가 나오니까 거기도 이제 보실 겁니다. 중개보수 실비를 뭐해서 초과해서, 그럽니다. 초과. 이렇게 초과하여, 그리고 이제 금품을, 어떤 경우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받은 행위도 여기도 이제 금쟁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수 어떤 경우도 초과해서 받아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럼 만약에 이제 반환을 했을 때, 반환한 경우도 이제 금쟁에 해당할 거냐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해당하겠죠. 여기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일단 받아보고 나중에 제재 얻어맞을 것 같으면 돌려주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여기는 반환을 해도 여기도 금쟁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이제 해당되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지만 실무 때는 조금 주의해서 볼게. 초과, 이렇게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초과하여 받은 이 수표가 있습니다. 초과하여 받은 바로 수표. 하필이면 또 그 받은 수표가 뭐 있다고요? 그러니까 500 받을 거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 수표가 뭐가 됐을 때 부도처리. 자, 부도처리가 되면 우리가 받을 중개보수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금쟁에 해당할 거냐? 우리 판례가 보기 나름일 건데 금쟁에 해당. 야, 여기는 정말 우리가 받을 보수까지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여기는 판례가 금쟁에 해당한다라고 크게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이런 경우도 금쟁에 해당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겸업은, 겸업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겸업 6개입니다. 관리대행, 그리고 분양대행,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저 끝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이제 초과 보수에 해당될 거냐. 뭐 여기다 이제 또 겸업에다가 0.9%를 초과해서 우리 최대 보수가 0.9입니다. 0.9%를 초과하여 뭐 이런 소리 아예 의미 없는데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경우 어떤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주택 외, 자, 이런 것들은 0.9%를 절대로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초과에 받은 경우도 금쟁에 해당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는 중개 자체가 아닙니다. 겸업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거짓된, 거짓된 언행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만 예시라고요. 거짓된 언행.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는 뭐를, 중개는 판단을, 이렇게 판단을 걸쳐놨을 때, 중개 의뢰인의 뭐를 판단을, 의뢰는 이제 판단을 걸쳐놨을 때, 여기도 이제 뭐에 해당된다? 금쟁에 해당한다. 판단을 거르치는, 거짓말입니다. 거르치는 행위, 여기도 이제 뭐에 해당된다고요? 여기도 금쟁에 해당한다. 자, 여기도 이제 침묵도, 우리 여기도 금쟁이 모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걸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또 매도매수 유리하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걸쳐 놓으면 꼭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개발되지도 않을 건데 개발될 거다라고 해서 속였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증서를, 이쪽은 뭐 별로 안 나오는데 증서를 뭐만 했을 때, 중개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청약 저축이나 청약 예금이나 증서가 뭐냐고 가끔씩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서의 뭐를, 매매를, 첫 번째 중개를 성모라고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는 토지 건물, 여기는 증서니까 여기도 매매를 오버했을 때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3학년 3반의 주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증서는 이제 바로 청약저축이라든지 청약예금, 그래서 이제 청약예금 등
자, 요게 바로 이제 증서에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주택으로 바꿔줄 때는 주택 상환 그리고 사채. 공법에 있으니까 크게 여기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씩은 공법에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자, 건물이 없다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여기도 이제 청약 경쟁에서 순위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요걸 사오려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금쟁에 해당. 자, 대신에 이제 우리 많이 봤지만 분양권, 자, 이렇게 분양권이라든지 상가의 분양계약서, 요 상가의 매매계약서나 아니면 또 상가의 분양계약서, 자, 분양이나 또는 매매계약서, 자, 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양계약서. 자, 이거는 투기 조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증서가 아니다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증서가 아니고 아직 뭐 시험 문제 안 나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뭐 앞쪽에서 이건 건물, 자, 건물로서 여기는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여섯 번째 이제 중개의뢰인과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중개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래서 이제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요게 바로 이제 직접 거래예요. 여기는 직접 거래 해당됩니다. 사고 싶으면 다른 기업을 통해라. 아니, 팔고 싶으면 다른 기업을 통해라.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중개의뢰인 뭐를요? 쌍방을 모두 다 모였을 때, 대리를 했을 때, 좀 이따도 문제 나올 건데, 조금 까탈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에게 모두 대리권 수여받아서 중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대리를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외가 절대 없습니다. 동의를 받았다. 아니면 매도 매수 유리하게 했다. 라고 해도 여기는 3학년 3반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직접 거래가 이제 다른 기업을 심을 때도 욕심나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사오면 안 된다. 직접 세를 놔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을 통했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를 그리고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제 거래했을 때 여기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걸 금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여기 금쟁이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일방만 대리하는 경우입니다. 일방을 쌍방이 아니라 일방을 대리했을 때 여기도 이제 금쟁이가 아니다. 일방 대리는 바로 금쟁이 아니다. 여기는 쌍방이 아니니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시험장에 가보면 다른 기업을 통했는데도 금쟁이 그리고 일방만 대리했는데도 금쟁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니까 요거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문제 없다 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탈세입니다. 탈세. 우리 개업이 탈세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지한테 부동산의 매매를 준비하는데 뭐를 투기를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바로 이제 뭐를 탈세나 투기를 여기도 이제 조장. 시험 문제가 여기 이제 1순위 나오지만 2순위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조장. 여기는 조장하는 행위니까요. 차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요소를 꼭 물어봅니다. 바로 조장하는 행위가 여기는 뭐에 해당된다? 금쟁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제 꼭 시험 문제 물어볼 문장은 전매 차익. 이렇게 전매 차익입니다. 되팔았는데 차익이 없습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오히려 손해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없는 행위는 꼭 시험 문제가 전매 차익이 없는 행위는 바로 금쟁이가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금쟁이 이다 아니다. 위다. 여기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장만 해도 결과 안 물어봅니다. 조장만 해도 금쟁이. 여기는 뭐 차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아라. 우리 이제 금쟁이 보게 되면 결과를 아예 안 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 앞쪽에서 봤지만 이제 저거에서 이제 금품을 받았을 때 받은 그랬으니까 만약에 요구만 했다. 아직은 받지 않았다. 거기도 시험 문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받으라고 했으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중개업에서도 받았을 때 중개보수 받았을 때지 요구 이런 것들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다 부도 처리가 났지만 받기는 받았잖아. 그러니까 교도소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달라질 거 없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한번 이제 금쟁이 어렵진 않을 건데 한 문제가 매년 꼭 매년 나옵니다. 먼저 작년도 문제 한번 간단하게 173번 보시면은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꼭 이런 제목입니다. 아니면 금쟁이에 해당하는 거. 이제 박스 문제가 나오면 약간 어렵고 그입니다. 먼저 자,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자, 첫 번째 아까 알면 보이네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도 나왔죠. 모두면 괜찮을 건데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자,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알면이 포인트인데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무등록하고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여기 바로 이제 첫 번째 금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았을 때 하여튼 무슨 명목이 됐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가지고 사례금 아니면 또 생활용품 또 무슨 골프용품 이런 것들 이제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받는다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개 보수 외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한도를 초과하면 금쟁이. 자, 두 번째도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증서 보니까 1학년도반 아닙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그리고 알선 등이 금지돼. 자, 크게 뭐, 다 여기는 틀리게 하는 문장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분양권이 아니라 분양 관련 있는 증서 아직 당첨된 것도 없고 그리고 아예 뭐 분양 신청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가능성만 있고 계입니다. 바로 이제 관련 있는 증서의 그리고 매매를 중개를 했을 때 자, 증서는 중개만 해도 뭐가 해당된다고요?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3학년 3반. 요 세 번째도 3학년 3반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3번도 금쟁이.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자, 법인이 아니, 뭐 법인이건 법인이 아니건 여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아닌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대상물 외에 아예 뭐 힌트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 문장 빼도 이제 약간 애매했을 건데 중개 대상물 외에 건축 자재에 자, 건축물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건축 자재, 뭐 시멘트 벽돌 같은 겁니다. 건축 자재에 매매를 오브로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 아니다. 여기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중개상물 외라고 해서 아예 힌트 주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니까 여기는 매매를 해도 오브로 해도 금쟁이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물론 이제 우리 법인 같으면 저런 것도 겸업이 안 들어가니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공인주사는 뭐 건축 자재 같은 거 매매를 오브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전매 차익, 요 차익 꼭 저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개 의뢰인이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에서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 공인주사가 알고도 여기 이제 뭐 알건 모르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했습니다. 근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답을 괜히 또 4번 잘 골라놓고 놓고 이제 여기다가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또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그 중개인도 금쟁이 들어간다. 여기는 차익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차익이 없다고 해도 금쟁이,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해도 금쟁이다. 라고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투기를 조장했다. 라고 결과는 안 본다. 라고 기억 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이제 금쟁이 맞고요. 4번이 바로 금쟁이가 아니다. 뭐 작년도 문제는 금쟁이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번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4번 보실까요? 자, 우리 서식에도 이제 자, 중개보수 전부가 다 무효냐 아니면 차익 부분, 초과 부분만 무효냐라고 서식에도 정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00 받을 거 500 받았을 때 500 받은 게 다 무효냐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냐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장도 자꾸 나온다. 라고, 자, 174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금쟁이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뭐, 일본은 그냥 간단하죠. 개업 공인주사는 첫 번째 금쟁이네요. 건축물. 자, 여긴 중개사물을 하나 풀어놨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여기 이제 토지라고 했을 때도, 임목이라고 했을 때도, 공장재단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자, 중개상물을 그냥 풀어놨을 뿐입니다. 1번은 금쟁이에 해당되니까 맞고 설명 틀린 건 아닙니다. 금쟁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주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정말 그러죠.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쌍방 대리도 3학년 3반 손해 빈다고 3학년 3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설명 맞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초과해서 받아서는 어떤 경우도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도 맞았고 준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여기입니다. 그 전부가 다 무효다. 전부가 다 무효입니까? 아니죠. 뭐만? 초과 부분만, 초과 부분만 거기가 무효지. 전부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요. 나머지 초과했던 부분만 모두 무효가 되지. 여기는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4번이 바로 여기가 바로 틀린 문장. 이런 문장 자꾸 나오니까 꼭 그 형태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또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4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5번도 이제 저 끝에다가 등록주소 하여야 한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꼭 끝에 가서 꼭 저지를 물어봅니다. 등록관청은 여기다 또 시도주사 그래도 안 되고요. 자, 등록관청 맞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금쟁이를 했을 때 642기 꼭 제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금쟁이를 하는 경우는 금쟁이 웬만하면 받잖아요. 하면서 받잖아요. 여기다가 절대지금은 온전한 사무소가 다 어디 쓰려고 3년 동안 다 영업 못하게 그럴 겁니다. 자, 금쟁이를 한 경우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하여야 한다 그러면 X라고 줘야 됩니다. 정량줄에 8개 안 들어갑니다. 그 옆집에 64 이게 거금 공무선 할 때가 이제 마지막에 거리계약서 고지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금쟁이였습니다. 금쟁이 모두 7개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재에 정리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았고 4번이 틀렸고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괜찮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175번처럼 옆에 이제 175페이지에서 175번 이런 문제가 아주 그냥 이런 문제는 꼭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바로 175번. 아마 최근의 문제 중에는 그래도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호번 애매하고 민번 아주 애매했습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7회 때. 자, 그럼 재작년입니다. 자,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사. 아마 올해는 꼭 이렇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에 이제 박스만 달라질 겁니다. 해당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박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태를 바꿔서 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교본 보실까요? 이것도 아주 애매한 문장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일방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입니까? 자, 표현을 잘못 보시면은 쌍방 같기도 하고 일방 같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 이제 뭐 1번도 기억이나 3번도 기억이 이렇게 들어갔고 4번도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아주 애매하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본 볼까요? 중개 의뢰인을 대리를 하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개의뢰인 대리하고 그리고 여기 타인에게가 이제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그 타인에게도 대리권을 가지고 왔냐고 얘기입니다. 근데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그럼 중개는 갑이면은 그 타인은 을이다 고소입니다. 그 다음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하는 행위는 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일방 대리입니까? 아니면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 쌍방 대리? 그죠? 일방대리. 요 일방대리였습니다. 요거 쌍방대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타인에게도 대리권 수여받아. 요런 문장이 나왔을 때가 쌍방대리입니다. 근데 앞에 첫 번째 기업본 보시면 앞에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그러니까 중개는 한 사람. 그러니까 중개는 갑이라고 하게 되면 그 타인은 을인데 그 을한테, 을에게는 대리권 수여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일방대리다, 쌍방대리다, 일방대리다. 라고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보통 문장 같으면 꼭 일방을 대리하여 이렇게 나왔을 건데 아니면 갑을로 정해줬으면 좀 쉬웠을 건데 기업번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또 기업번 꼭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안 들어가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1번, 3번 그리고 4번 요 세 개는 모두 정말 정답이 아닙니다. 꼭 기업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요. 일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가 아니라 일방대리인가 금제가 오히려 아니다.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고 한 사람만 대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갑을 중개 의뢰는 한 사람 대리한다고 공정하게 안 하면 쳐들어갈 거예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공정중개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안 들어가. 근데 또 두 번째 이제 니은본도 애매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니은본 보실까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을 대행하고, 우리 분양대행 겸업 봤습니다. 분양대행. 근데 겸업 6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와.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그러니까 여기 초과라는 문장이 나오니까 또 금쟁에 해당될 것 같다. 매매하면 초과받는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근데 문장을 잘 보실게 중개 보수와 관련 있냐고 그입니다. 자, 분양대행입니다. 그죠? 관련 없습니다. 분양대행 관리대행 상담. 이런 이사업체 알선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초과라는 문장이 나와도 중개보수 자체가 아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겸업은 정말 중개가 아닙니다. 자, 니은번 속여보려고 또 니은 문장입니다.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대행은 중개 아니다. 자, 그러면 법정 중개보수 0.9%를 초과해서 받아도 아예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니은번도 금쟁이가 아니다. 그럼 5번도 또 답이 아니다. 이미 이제 답은 나왔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번하고 니은번이 나란히 금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가장 어렵게 나왔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머지 문장 이제 간단합니다. 자, 디귿번 보실까요? 중개 의뢰인 소유권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리고 중개 의뢰인 그러니까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하고 효과는 누구에게 관하고 민법에 대리 배웠잖아. 그입니다. 대리인과 그리고 중개사물을 직접 여기는 거래를 했을 때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그 사람하고 계약해도 바로 본인에게 바로 가니까 여기도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요 디귿바 여기도 금쟁이. 그 다음 이제 1번 또 건축물 또 나왔죠. 그 하나만 추려갖고 토지 건물 다 중개선물 맞습니다. 건축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디귿번하고 니은번 이미 답은 나오긴 나왔는데 기업번하고 니은번이 여기 이제 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기업번 니은번은 나란히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응용해서 나올 거예요. 니은번은 이제 분양대행, 관리대행, 사항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문장 싹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도 중개가 아니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그리고 기업번은 한 사람만 대리했으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6번 보실까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쟁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1번 아주 평범하게 나왔죠.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무슨 함정 없으니까 얼른 보시고 넘어가시고 계십니다. 괜히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개를 의뢰했던 거래 당사자, 쌍방. 그 매도 매수인, 그리고 임대 임차인, 쌍방을 몽땅 다 대리했을 때. 그러면 손에 입힌다. 그럽니다. 금쟁이 들어가. 3학년 3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저기 175번 나왔던 거하고 또 유사하네요. 대리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하는 거. 본인하고 직접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옆집을 거쳐라. 여기도 직접 거래에 바로 해당됩니다.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 위임 받아온 수임인 모두 직접 거래 상대방에 들어간다. 그런 문장은 문장으로도 자꾸 나옵니다. 3번 여기도 금쟁이. 근데 4번은 약간 문장을 또 바꿨습니다. 거기 문장을 잘 볼까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랬습니다. 전매 제한 된 그 문장을 살짝만 바꿔봤습니다. 시험장에서 많이 긴장하니까 4번도 꼭 전매 제한. 근데 여기는 오히려 받지 않는데요. 지금 당장 팔아도 괜찮대요. 투기 과열지구도 아니고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를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여기는 금쟁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일정 기간 매매 못해 라고 거래를 규제하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공법도 배웠잖아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우리 금쟁이는 전매 제한된 그래야 금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에 나왔었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은 이제 슬슬 이렇게 문장 딱 속이니까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여기까지 보게 되면 또 답이 없다고 이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무등록 개업 공인주 사임을 알면 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했을 때, 자, 금정이 들어가죠. 정말 여기까지 딱 보게 되면 답 없다, 이제 난리 났다 해갖고 다시 훑어보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답은 몇 번? 4번. 요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문장 갖고 저렇게 살짝 아주 속이는구나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4번이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177번. 여기는, 자, 여기도 금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형태 거의 유사하죠. 거의 뭐 문제는 꼭 저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골라보래요.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1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 뭐 여기 분양권도 아니고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금정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섯 번째, 증서중개에 해당하니까 여기는 3학년 3반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게임입니다. 1번은 답이 아니고 게임입니다. 금정에 해당되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실까요?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던 개업 공유주사가 당해 부동산을, 여기 나왔네요. 다른 개업 공유주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를 하였다. 금정에 해당되나 안 했나요? 해당하지 않아요. 게임입니다. 정말 포인트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을 통했다.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신부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내 건물 있다. 세 놓고 싶다. 근데 하필이면 또 중개 의뢰인이 전세 들어오게 돼요. 임차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옆집을 통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개업들끼리 무슨 중개 보수냐. 밥 한 번 사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이제 대신 써주면 되지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너 없으면 또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지역에 있어도 계약서만 써주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가 금정이가 아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법도 그대로 인정하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그리고 임차인을,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 다 이렇게 임대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자, 무슨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가 아니라 쌍방 대리라는 겁니다. 요것도 금정에 들어가. 자그마치 3학년 3반입니다. 자, 세 번째도 금정이. 네 번째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 중개인에게 근저당 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게 이제 뭐냐입니다. 거짓말 아니냐입니다. 할 수 있다면 거래를 성사를 시켰다는 겁니다. 금정에 해당된다. 한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근저당도 설정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근데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뭐 여기는 문제 거래를 성사시키면 이게 뭐다? 판단을 그렇죠는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4번도 금정에 해당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모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무등록 개업 공인주사임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았다. 자, 의뢰받고 거래 안 해도 금정이 들어간다. 라고 의뢰만 받아도 바로 금정이. 그래서 이제 5번도 금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178번도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금정이 여기도 아닌 것은 뭘까요? 이 문제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문장만 바꿨죠. 아까는 건축물, 여기는 토지, 뭐 이목이 됐건, 공장재단이 됐건, 광업재단이 됐건, 그 5개도 한꺼번에 풀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작년처럼 건축자재, 이러면 엉뚱한 소리가 될 거고, 주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예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등기된, 자, 임목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등기가 되건 안 되건 하다는 임목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정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간다. 자, 임목도 중개사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놨을 뿐입니다. 1번, 2번, 나란히, 어째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그럼 이제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금정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자, 중개상물을 거래를 했을 때, 직접 거래에 바로 들어가죠. 자, 이런 것도 3학년 3반에 바로 들어갑니다. 4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그냥 1번, 2번, 4번, 건축물, 여기 이제 중개상물 아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모두 다 금정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까지 다 금정이고요. 5번 볼까요? 일방에, 바로 답이 보이네요. 일방의 중개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그 다음에 중개사물을 임대하는 행위. 금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일방에 이렇게 딱 문장 주면 쉽게 알았을 건데, 아까 우리 기출문제는 저걸 딱 빼버리고 그냥 중개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그랬던 거니까 한 사람만 데렸던 거지 쌍방을
타인에게도 대공 가져온 건 아니니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에 이제 간단하게 한 3개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79번도 이제 금쟁이, 여기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자,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먼저 공인중개사 하는 개업공사가 여기다 법인 그러면 문구점, 검업에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얼마든지 개인사업 할 수 있냐고 못하냐고입니다. 자, 먼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정의 운영을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겸업 6개를 벗어나서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문구점만 따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문구점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어놔도 괜찮습니다. 애들이 뭐 직구하러 오지는 않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 문제가 없고요. 자, 두 번째 2번. 자, 법인인 바로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또 나왔네.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그 분양대행이 뭐 계획입니다. 중개계 아니면 겸업계획입니다. 관련해서 법령상의 한도액을 또 한도액이 나왔죠. 하다 겸업에서는 한도가 있냐고 없냐고입니다. 없어요. 입니다.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받았을 때 그 받은 행위도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다 겸업 자체는 중개가 아예 아니니까 0.99 뭐고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받기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도 금쟁이 아닙니다. 분양된 관리된 그 다음 겸업 6개 문장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도 금쟁이 아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팔겠다고 하니까 그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이거 바로 걸렸네요.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를 하는 행위.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이다. 자, 이런 경우 정말 3학년 3번에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또 매도 의뢰받은 거 3억인데 한 4억을 주고 사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보게 해줬어도 금쟁이 바로 들어갑니다. 자, 3번이 바로 금쟁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자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가 자신의 자아가 아들 그리고 거주할 주택을 다른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중개로 임차를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개업을 통했으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5번을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를 하는 행위. 쌍방이 문제가 되지 일방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에 공정하게 중개는 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80번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1번 그냥 아주 간단해 보이고, 자, 2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도 전매를 세금 포탈하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도 탈세 조장이가 금쟁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숨긴 채 이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짓말입니다. 한번 매도 의뢰인과 이것도 판례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서로 짜고 그 다음에 매도 의뢰가 알고 숨긴 채 한 3억인데 막 3억 5천 이런 식으로 숨긴 채 이에 비해서 이제 무척 높은 가격으로 뭐 형법상 사기도 들어갈 겁니다.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판단을 그렇지는 거짓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토해 내고 1학년 일반 막 교도소 가고 아주 등록 취소 당할 수 있고 난리가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어. 절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꼭 본인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임인 그리고 대리인 모두 다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을 보실까요? 그냥 가불로만 표현했을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사 바로 의뢰 중개로 여기 의뢰 중개로가 있습니다. 의뢰 중개로 X 부동산을 매수했던 개업 공인주사 갑이입니다. 지금 갑이 누구를 껴냐? 옆집에 그리고 또 옆에 볼까요? 매수 중개 의뢰를 받은 또 다른 개업 공인사 아주 소심해가고 겁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통하고 막 저기도 통했습니다. 다른 개업 공인사 또 누구? 병에 중개로 X 부동산을 또 매도했다는 겁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 아니다. 살 때도 바로 의뢰 중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팔 때도 또 누구의 중개가 있었습니까? 병의 중개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래다? 간접 거래.
직접 거래가 아니라 간접 거래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보다 5번, 꼭 5번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고 싶다, 옆집을. 팔고 싶다, 옆집을. 이런 식으로 통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26회 때 나왔던, 요거는 아주 쉬웠던 것 같습니다. 벌칙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금쟁이는 가끔씩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금쟁이, 개업공사 금쟁이 3학년하고 1학년, 아까 이제 4개, 그리고 3학년 3반 3개. 근데 그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3학년이라고 1학년이라고 연결이 옳은 거 뭐냐고, 그 얘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볼까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다 들였을 때 손에 입힌다고 얼마라고요? 그럼 여기다 1학년을 반 그래야 맞습니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맞죠? 여기는 3학년 3반 정말 맞았습니다. 자, 기업번 맞았고, 자, 두 번째 님보 볼까요? 중매상물의 매매, 첫 번째 매매 나왔네요. 매매 알면 초과한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3학년 아니죠, 맞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두 개가 지금 나란히 맞았죠. 기업번하고 님보하고 맞았다. 자, 대신 한번 확인 한번 더 해보자 라고 디귿번 가보시까 정사가 왜 또 1학년이냐 그입니다. 투기 조장한다고 하여튼 국가가 무슨 투자만 나오고 그냥 바로 3학년 때립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몇 학년입니까?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자, 디귿번 벌써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초과가 무슨 또 3학년인가? 매매 알면 초과한다. 거기까지가 1학년이었구만.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시비를 초과, 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몇 학년이라고 초과는 3학년이라 1학년. 그러니까 이제 디귿번, 1번은 나란히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요게 26회 때 나왔던 문제.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이제 27회 때 조금 까탈스럽게 나온 박스 문제, 그런 문제가 올해는 조금 많이 가깝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교육까지도 꼭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교육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여기도 꼭 겨누셔야 됩니다. 뭐 요건 이제 금방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교육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나오면 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는 틀린 거 했는데도 조금 답 찾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교육, 요 교육도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꼭 하나는 꼭 나오니까 교육, 교육 종류가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실무교육, 정말 우리 실무교육 이제 안 받으면, 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아예 근무도 못한다. 그리고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요. 첫 번째 실무교육. 자, 두 번째, 그 실무교육 받으신 분이 무슨 교육 받아라? 2년마다 꼭 중개사무소 2년마다 되면 이제 욕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교육 받으러 가야 되니까 8만 원 내놓고 또 이틀 동안 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좀 뚜껑이 좀 열리지가 할 겁니다. 잔금도 받아야 되는데 교육 받으러 오래 안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가면 500만 원이라고 받으러 오도 맞습니다.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커피 타고 청소하는 교육은 뭘까요? 직무교육. 자, 이상하게 교육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직무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 이제 지침. 자, 지침을 이제 누가 마련해서 그리고 시행을 꼭 해야 되냐고 그게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니까 시도지사가 자꾸 교육을 잘못 시키지 않네. 그러면 누가 등장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지침 마련해서 똑바로 해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거래사고. 자, 거래사고 예방. 자, 거래사고를 바로 예방하기 위한 바로 거래사고 예방 교육.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이 5개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매 쪽은 거의 뭐 내용 나오진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게요. 이제 여기는 누가 먼저 이 교육을 실시를 하는지 실시권자가 있습니다. 자, 실시권자 알아야 이제 누가 실무를 실시할 건지 시도를 찾아보든지 등록관청 시군구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를 찾아볼 건지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다음 시도지사, 그다음에 등록관청. 자, 먼저 실무교육 누가 실시합니까? 실무교육 예전에 국장이 실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누구?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한테 자격증 준 누구요? 시도지사.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가 시행을 바로 하지. 다른 사람은 시행한다 못한다? 그죠? 못한다. 국장 아닙니다. 개인 국토교통부 찾아볼 거 없고, 그리고 등록관청도 관련 없습니다.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이런 사람은 전혀 실무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시도지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수교육 누구라고요? 연수교육도 똑같다. 시도지사.
그 다음 이제 바로 직무교육원 등록한정 실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시할 수 있다 없다 실시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시도지사 당연히 하여튼 이쪽이나 저쪽이나 시도지사 지금 다 들어가고요. 두 번째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정말 아예 못 끼웠습니다. 여기도 못 끼워. 그러니까 등록관청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여기도 한번 끼워 주십시다. 그리고 여기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아주 간단한 교육이니까 그냥 시도지사 여기 때문에 바쁘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겨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 실시할 수 없다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지침은 누가 마련할까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지침을 그리고 마련해서 근데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침 마련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있지. 그리고 근데 여기는 반드시 실시를 모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건물을 못해. 안 그러면 500만 원이라고 할 때로 얻어맞아. 여기는 실시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은 정말 지침이 뭔지 그냥 아예 관심도 없을 겁니다. 시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사고 예방규 누가 실시 못한다 그러면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도 된다고요? 국장. 두 번째 누구도 된다고요? 시도지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누구도 됩니까? 정말 국가가 정말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누구요? 등록관청. 등록관청도 실시를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좀 아주 꼼꼼하게 나오니까 꼭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누가 실무교육을 누가 받는지 대상 여기 대상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누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실무교육 받으실 분 바로 이제 누구? 개업 바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대신 이제 법인에서는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도 꼭 여기다 또 3분의 1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원이나 사원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모두 여기 전원입니다. 모두 전원이 다 뭐 받는다고요? 실무교육 받아라. 여기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개업하실 사장님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이분이 사장님 될 건지 종업원 될 건지 아예 실무교육 실시했을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내용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분사무소는 누가 있다고?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입니다. 대표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받아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수금이 누가 받습니까? 개업하고 바로 이제 실무교육 받았다. 여기 임원사원은 약간 애매하게 안 나오는데 하여튼 개업하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아마 임원사원 좀 빼놓은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법에는 아무 소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리고 누가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 두 사람이 뭐 받아라? 연수교육 받아라. 뭐가 바뀌면은 좀 알아라. 라고 해서 대형사고 주니까 공법사고 맨날 바뀌어. 그래서 2년마다 이것도 아주 길게 보는 것 같은데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라.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 누가 받는다고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 여기서 자꾸 속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받는다. 말이 안 된다.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커피타는 중개보조원이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지침은 그냥 장관 실시할 테니까 누구 받아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중개보조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여기 뭐 사고 제일 많이 친 사람 중개보조원 음주운전하고 커피에다가 뭐 뱉고 막 그러면서 봤었을 겁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 여기 다 들어갑니다. 바로 국가가 다 나왔으니까 사무소에 있는 사람 다 와라. 그입니다.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뭐라고요? 바로 등 중개보조원도 모두 포함된다는 겁니다. 소속이 될까?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될까? 다 받으러 오고 싶으면 받으러 와.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교육 내용. 요 내용 꼭 어느 정도 되는데 시험 문제 꼭 나오면 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일까요? 아니면 법제도 변경일까요? 여기는 법률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하고 그 다음에 직업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식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법률 지식이지 여기다가 법제도 변경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론 빼놓으면 다 법이요. 법 한번 다시 한번 배워봅시다. 생전 안 할 중개업을 하게 생겼으니까 법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빡센 거요.
대신에 이제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이 법은 알고 2년마다 자꾸 뭐가 바뀌었네. 법 제도 변경입니다. 법이나 그리고 제도 정말 법하고 제도 엄청 바뀔 겁니다. 법 제도의 변경 이런 변경 사항들이지 여기는 법률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무교육은 자 뭐라고요? 하나 그죠? 직업윤리 너는 커피 타고 청소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업윤리 자 직업윤리 자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할 만한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 또 법률지식 그리고 법제도 변경 얘는 이미 마스크 쓰고 있고 뭐 수갑 아예 채워놨으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사 하나 잘해라 뭐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지침은 이제 바로 전국적인 바로 균형 유지 뭐 교육 등의 균형 유지입니다. 바로 전국적인 균형 전국 나온 거 보니까 국가대표 나올 거고 그리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들이 좀 잘못되다 균형 좀 맞춰봐라 라고 균형 유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지침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리사고는 거리사고입니다. 자, 거리사고를 뭐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거리사고 예방 맨날 사고만 치니까 거리사고 좀 예방해 봅시다 라는 목적으로 이제 바로 거리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꼭 나왔으니까요. 바로 이제 네 번째 바로 시간 요 시간은 바로 자 실무교육 얼마입니까? 28에서 그죠 32 꼭 기하셔야 됩니다. 28시간 이상에서 이제 얼마 32 바로 32시간 이내로 4일 동안 그리고 오전 오후 바로 8시간 이러니까 이제 4일 그리고 8시간 하니까 4~8에 30이다. 그리고 자 하루는 그냥 오전 빼줄 계획입니다. 오전만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잔금 받으러 사무소 가라. 오전 4시간만 하고 4시간 빼주니까 4시간 빼봐라. 28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이다 무슨 3시간 4시간 그래놨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라고요? 여기는 그죠 12에서 이제 얼마 12시간 이상에서 이제 그죠 16시간 28에 16개입니다. 여기 이제 2 이내로 바로 무슨 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년마다입니다. 정말 욕하면서 좀 아주 2년마다 꼭 욕하는 소리가 될 겁니다. 2년마다. 그리고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요. 자, 거기다 이제 얼마 전까지 통보한다? 2개월 전. 자, 2개월 전까지, 이것도 열흘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2개월 전까지 뭐 한다고요? 통보. 그리고 작년도 시험 문제 좀 더 나오겠지만 그 통보를 또 공고한 후에 통보한다? 그건 아니다. 그럽니다. 뭐 누구 보라고 공고하고 통보를 하겠냐고. 그냥 통보만 하면 되는 거지. 소속하고 개업하고 니네 교육받으러 와라. 그냥 통보만, 대상자한테 통보만 한다는 겁니다. 공고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또 내볼만 합니다. 공고 안 한다. 뭐 누구 보라고 교육 같은 거 연수교육을 통보를 하겠냐고. 공고를 하겠냐고 합니다. 그냥 통보만 니네 둘이 교육받으러 와라. 라고 언제까지 교육받으러 와라. 라고 직접 두 사람한테 통보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몇 시간이라고요? 아주 허접한 교육 3시간에서 몇 시간 이상, 4시간, 꼭 수업시간처럼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끝나는 교육이 바로 이제 여기 바로 여기서 직무교육. 그리고 지침은 따로 뭐 시간 같은 거 얘기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고 예방교육도 도대체 이제 언제 요거 뭐 오래도 안 할 겁니다. 뭐 오전만 하든지 오후까지 하든지 시간 같은 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해놔도 이제 충분히 모지가 없을 거니까요. 한번 이제 요 정도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도 충분히 한번 이제 그리고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을 이미 먼저 가서 받아야지. 이건 통보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다고 아니요. 근무하기 전에 네가 가서 받고 와. 그러니까 협회 알아서 찾아보고 받고 오라는 겁니다. 얘만 통보할 거예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요. 근데 우리 이제 거리사고 예방교육은 공고하거나 통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꾸 요걸 낸 거 보니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고하거나니까 공고를 하면요. 이제 통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공고하거나 통보. 사무소에다가 다 통보하고 니네 여기서 거리사고 예방교육 받고 싶니? 해가지고 여기는 아예 둘 중에서 공고하든지 아니면 또 통보를 하든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둘 다 하는 게 아니라 공고만 하든지 그리고 통보를 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문제풀이는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자, 정리해 보시면 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자, 교육 문제도 아주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자, 기출 문제도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있었으니까 한번 자, 쉬는 시간에 한번 봐주시면 자, 특히 이제 186번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자, 우리 기출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괜찮게 좋은 내용만 쭉 한번 묶어놨으니까 자, 그런 문제 한번 꼭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교육 문제는 하나가 나온다라고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